자, 이제 107페이지에 3번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라고 써 있는데, 이제 그 법조문에는 되게 길게 써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함축한 건데, 나중에 기본서 들어가면 이제 하나씩 보면서 하면 되니까, 지금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뭐라고 그랬지 아까? 기초조사예요. 그래서 맨 위에 입안 기준은 내가 계획을 짤 때 내 마음대로 짜야 돼요? 위에 있는 계획이 맞아야 돼? 위에 있는 계획 두 개가 뭐였지? 광역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이잖아. 그래서 옆에 도시군 기본계획과 상위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맞잖아요. 뭐 이걸 왜 외워? 그죠? 그 다음에 2번. 입안권자는 원칙이 누구냐? 그러면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원칙이죠. 그래서 원칙은 파란 색깔로 특광, 특특, 시장, 군수 써 있잖아요. 지금 107페이지 하고 있는 거 알아요? 110페이지 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 하고 있는지는 아셔야지. 그 다음에 2번이 이게 내가 A씨 시장인데 옆에 있는 C에 도로가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연결되고 있으면 일부가 포함될 수도 있고 이렇게 전부가 포함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A 시장이 혼자 짜야 돼요? B 시장하고 같이 짜야 돼요? 같이 짜는 걸 공동 입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인접지역이 포함이 될 때에서 밑에 1번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협의가 됐을 때 이때는 기억하시면 박스 읽지 마시고 바로 밑에 기억에 공동 입안이라고 있을 거예요. 무슨 입안? 공동 입안. 둘 이상이 걸치면 관할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협의하여 입안 니네들이 같이 입안하든가 가위바위보에서 할 자를 정하면 돼요. 근데 서로 하겠다는 거야. 협의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윗사람이 할 사람을 뭐 하면 되겠네? 지정. 그걸 지정 입안이라고 그래서 니은. 지정 입안 해놓고 협의가 X 안 되면 동일한 도면은 도지사가 지정해 주면 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면 되겠네. 그 말이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장이 짜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 광역계획 관련되면 도지사,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시끄러우면 윗사람이 누구죠? 국장.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끄러우면 도지사. 아까 기준은 항상 어느 분이 줘야죠? 국장이 줬는데 기준에 맞게 안 짜서 야 맞게 짜라 조정 요구했는데 안 해. 그럼 국장을 뭘로 보는 거예요? 근데 국장이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래서 세 개, 요 두 개인데 얘는 잘 안 나와요 시험에. 이해만 해두시면 돼요. 거기 3번에 국장이 짜는 게 세 개, 기억, 니은, 디귿 세 개 있죠. 기억에 국가계획 관련됐을 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내용일 때 조정 요구에 따라 재정비 안 했을 때 나와. 그리고 도지사가 입안하는 거는 자기가 광역도시계획 짰을 때 둘 이상 시군에 걸쳤을 때는 도지사도 입안할 수는 있다. 근데 시험에서는 안 나오니까 버리셔도 되고 예외 국장 도지사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고 그 다음에 입안 제한. 아까 주민은 입안은 못하지만 입안해달라고 뭐 한댔죠? 제한. 자 그럼 나중에 이제 기본서 어떻게 나오냐면 기본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기본서 보시면은 자 도시군관리계 입안이라고 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입안할 때 원칙은 아까 누구였죠? 특, 광, 특, 시, 군이 관할구역에 대해서 입안하여야 한다잖아요. 그 요약한 거는 그냥 특광, 특특 시하고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내용을 줄여놓은 거라는 뜻이에요. 단 이게 인접한 특광, 특특 시군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하여 수립할 수도 있겠죠. 그럼 아까 포함하여 하면 공동 입안하고 공동 입안이 안 되면 지정 입안한다. 그 말을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입안하는 경우, 지정 입안하는 경우인데 얘가 법조문이다 보니까 특광으로 안 써 있고 특별시, 광역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은 막 눈이 아픈 거야. 특광, 특특 시군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공동 입안 하다가 협의가 안 됐다. 아까 같은 도에 있으면은 누가?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은 국장이 입안할 자를 뭐 한댔어요? 지정하고 고시한다. 그거 그였던 거예요. 되셨죠 이제. 예. 그리고 예외가 아까 국장이 입안하는 경우는 세 가지 기억, 니은, 디귿 있었죠. 그리고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는 두 가지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시험에 잘 나온다 안 나온다. 그냥 참고로 하고 국장, 도지사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입안권자에 아무리 봐도 주민은 있어요? 주민은 없어요? 주민 없으니까 주민은 입안해달라고 뭐는 할 수 있다고? 제한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한할 때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도로가 너무 막히는데 이 도로 좀 이렇게 좀 넓혀주세요 할 수는 있죠. 그럼 이 도로를 우리 무슨 시설? 기반시설 설치 정비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냥 도로 좀 놔주지 이러면은 알았어 놔줄게 이렇게 하지 않아.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 너 이분 찾아갈 때 그래도 뭐는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저 이번 좀 해주세요 할 때 비타오백 들고 갈까? 뭐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바카스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랑 계획 설명서라는 거를 작성해서 이반 좀 해주세요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6가지를 다 제안할 수는 없어. 자, 상식적으로 보세요. 제 땅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상업으로만 바꿔주면 내가 한 방 쏠게. 이건 안 되잖아. 그건 제한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너가 사는데 불편하니까 기반시설 설치해달라. 이거는 제한 내가 받아주겠다. 그래서 요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거 주민은 위반은 못하는데 제한할 수는 있어. 그 제한할 수 있는 게 예전에는 4가지였는데 하나가 추가돼서 요 입지 규제가 늘어간 거예요. 그래서 기지, 산지 5가지가 제한할 수 있는 사유인데 기반시설 설치해주세요. 정비 개량해주세요 라는 거 제한할 수 있고 여기 난개발 막아주세요. 아까 난개발 막으려고 도입한 게 지구 단위계 구역 좀 지정해서 여기 난개발 좀 막아주세요. 이거는 제한할 수 있어. 그리고 일자리 좀 창출해주세요는 해야 되잖아요. 유일하게 용도지구 중에서 용도지구는 지금 현재 용도지구예요. 용도지구 중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달라. 이건 뭐냐면 산업이면 공장이에요. 공장단지 좀 지정해달라고 하는 건 가능해. 그래서 이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주세요. 기존에 용도지구가 있었는데 하나 물어보자. 보호지구가 있었어요. 그럼 이게 해지가 된대.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럼 또 난개발 날 거 아니야. 그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해달라. 그래서 용도지구가 있었는데 그 건물이나 용도의 제한을 뭘로 대체해달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해달라. 이거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동네 그동안 규제가 너무 심했는데 규제 좀 완화해서 다시 정비 좀 해달라. 입지규제 최소구역 좀 지정해주세요. 이것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한할 수 있는 게 총 5가지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어떤 걸 특이하냐? 5가지 중에 1개를 빼고 딴 거 집어넣거나 제한할 때. 그리고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돈이 제일 많이 들어서 이거는 다 3분의 2 동의만 얻으면 되는데 요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는 5분의 4 동의 얻어오래요. 토지 면적 소유자한테. 그래서 5분의 4면 80%죠. 3분의 2면 67% 정도 되는데 얘는 80% 동의 얻어오래. 그러면 요 5분의 4를 요놈한테 요놈 바꾸거나 하는 거가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일단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은 몇 가지? 5가지. 용도지구 중에 무슨 지구 하나 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있죠. 혹시 그 미군 기지가 어디 있었죠? 용산에 있었는데 지금 어디로 갔지? 평택으로 갔죠. 그럼 지금 용산 기지 가보셨어요? 입이 딱 벌어져요. 그래서 용산 기지 가면 입이 딱 벌어진대. 못 알아듣네. 어떡하니? 용산 기지 입 돌아갔다고. 기억해요? 창피해요? 못 외우는 것보다 낫지 뭐. 용도지구 중에 뭐라고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하고 용산 기지 가면 입이 딱 벌어진다고. 여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해주세요. 용도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해주세요. 그러니까 용도지구랑 관련된 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용산 기지 입 돌아갔다. 여기 기억해두세요. 근데 그 중에 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기반시설. 얼마 동의 얻어와라.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근데 입지 규제는 완화하는 거라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입지 규제 완화해준다는데 누가 싫어해? 그럼 동의 얻어오라고 그래야 돼요? 동의 요건이 없어도 돼. 그래서 얘만 동의 요건이 없는 거예요. 그걸 또 외우고 있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용산 기지 가면 입 딱 벌어진다고 기억해두세요. 지금 공원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 좋은 위치에 공원으로 만드는 거 정말 좋지. 근데 개발업자 입장에서 너무 아깝죠. 그 제일 좋은 위치잖아요. 그 핫플레이스를. 일단 요거 하나 기억해두고 하나 더.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땅을 갖고 있는데 제안서를 제출했어요. 근데 이 시에서 알았어 해줄게. 그런데 이거 설치하려면 돈 들어가죠. 돈 들어가잖아. 그랬더니 이것저것 계속 오는 거야. 에이씨 안 되겠는데? 너가 제안했으니까 너도 돈 좀 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제도가 비용 부담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받아주겠다 안 받아주겠다 통보를 할 건데 통보를 할 때 45일 안에 내가 너한테 해줄게. 근데 우리가 뭐 계획이 지연될 수 있으니 한 30일은 연장하겠다.
대신에 통보를 해줄 때 이 입안의 결정에 드는 비용이 한 10억 드는데 5억만 좀 내라. 그럼 알겠어요. 근데 5억 내 거예요? 차라리 이사 가는 게 맞아? 5억 내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 가는 게 낫지. 그러니까 제도는 되게 좋은데 비용 부담 때문에 유명무실이 된 거야. 개발업자 아니면 제한을 못 하는 거예요. 개발업자야 이익이 날 거니까 하겠지. 근데 개인이 주민이 이 말은 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해관계자야 다. 개발업자들입니다. 그럼 이제 요 내용을 갖고 자 최대 며칠 안에만 통보하면 되는 거네. 최대 75일. 그렇게 어려워? 45일하고 30일 더 하는 거예요. 원칙은 45일,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며칠이에요? 30일. 최대 며칠이에요? 최대 30일, 최대 75일. 한번 해볼까? 처음에는 안 되는데 할 거야. 자, 주민은 입안할 수 있다, 없다? 입안할 수는 없다. 제한할 수는 있어요. 그럼 제한하려면 다 제한하는 게 아니죠. 다 제한하는 게 용산 기지 입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용도지구 중에 산이 뭐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좀 해달라고. 용도지구 중에 지구 단위 좀 대체해달라고. 그리고 기지라고 했죠. 기가 뭐예요? 기반인사, 지구 단위계. 입이 뭐지? 입지규제. 그 중에 돈이 제일 많이 드는 놈은 기반인사를 돈 5분의 4 동의 얻어와라. 나머지는. 근데 얘는 좋은 거라 동의 얻을 필요가 없어요. 입지규제. 이해되면 키워드 기억하면 돼요. 그럼 제안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그 계획서를 봤는데 너무 잘 쓴 거예요. 계획서를. 그대로 활용해도 되고 얘한테 통보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통보는 며칠 안에 해드리겠습니다. 45일.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대신에 입안의 결정에 드는 비용을 네가 좀 내라.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그것까지만 아시면 돼요. 됐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교과서에 어떻게 써놨냐면 107페이지 거기 입안 제한이라고 3번에 입안 제한 써있죠. 자, 제한자는 주민은 입안을 할 수는 없으나 뭐 할 수는 있다. 제한. 그리고 제한사항 5가지가 아까 기지, 산지, 입이라고 그랬죠. 용산기지 가면 입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3번의 결과 통보는 아까 며칠이었죠? 45일. 아주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회 안에 며칠은 연장할 수 있고 30일. 그 다음에 입안권자는 제한자랑 협의해서 제한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사업비용이 아니라 뭐요? 입안비용. 됐고 여기까지는 됐죠? 그럼 이제 해보자. 그럼 입안을 하려면 이 사람이 입안권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제한이 들어오건 뭐든 간에 뭘 해야 되죠? 기초조사할 때 기본계획에서는 또 있다 그랬는데 하나 더 추가돼서 하나 더 들어갔댔죠? 환장학원 내에서 뭐요? 환경성 검토. 그래서 거기 4번에 기초조사 보세요. 상위계획과 같음이라는 얘기는 기본계획과 똑같은데 추가되는 게 토지 적성 평가, 환경성 검토, 재취약서 분석 중에서 뭐가 하나 추가됐네요. 환경성 검토가 추가됐으니까 거기다 밑줄 하나 쳐놓는 거예요. 됐고. 그러면 이제 기초조사 했으니까 무슨 공람 해야겠네요? 주민 공람. 제가 아까 공람기간 나오면 다 며칠이라고 14일 이상 공람하라 했죠? 그럼 뒤로 넘기면 공람 나올 거예요. 나왔네. 공람은 며칠 안에 해주세요? 14일. 그래서 14일 이상 공람 기간을 주고 그 기간 안이 끝날 때까지 의견을 제출해주면 60일 안에 결과는 통보해드리겠다. 그 기억 니은은 아직 안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국방상 기밀입니다. 군사 기밀이에요. 군사 기밀이야. 그럼 이거 주민한테 보여주면 SNS에 찍어가지고 인스타 올려요. 또 이제 또 정원이랑 또 팔로우가 돼 있으면 걔 금방 볼 거 아니야. 보여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럼 이거 생략해야 되죠. 그래서 국방상 기밀로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이거 주민공람을 해야 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 생략이라고 그래서 예외에서 국방상 기밀로 국방부 장관이 뭐 한 경우에만 요청, 생략할 수 있다. 경미한상이라. 그 다음에 이번에 자 주민공람 했으니까 이제 어디 의회 의견 들어야죠? 지방의 의견 들어야 되는데 도시군관리계획을 다 듣는 게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은 빨리 난개발 막으려고 도입한 거라서 얘는 지방의 의견 없이 바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지에는 지 없다라고 그래. 뭐라고 해?
지에는 뭐 없다고? 지 없다. 아니면 그 세 개를 다 외워도 되고 옆에 지방의 의견 청취 내용 옆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 X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다음 중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사유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럼 답은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1번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2번에 광역시설, 그리고 3번에 기반시설 해가지고 요거는 다 듣는데 지구 단위 계획은 안 써있죠. 도시개발 정비는 개발법, 정비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없는 거고 여기 지구 단위 계획만 안 써있거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지방의 의견 청취 내용이 아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해보자. 아까 주민은 위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위반 못한댔어요? 위반해달라고 뭐 할 수 있지? 제한. 29회면은 재작년 문제입니다. 재작년이네 이제. 국토개혁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은 못하죠. 위반을 뭐 할 수 있어? 제한. 그러면 아까 토지 소유자 동의 얻어오랬죠. 뭐는 안 얻어도 돼? 좋은 거? 입지규제 취소구역은 안 얻었어요. 그 요건으로 틀린 걸 찾으래요. 토지 면적의 국공유지는 당연히 빼고 일반인들 동의 얻어와라. 아까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거? 그럼 기반시설은 얼마? 5분의 4. 설치하든 정비하든 얼마? 5분의 4. 근데 매수로 돼 있네? 한번 틀렸네. 5분의 4 하잖아 이거. 지구 단위 계획은 얼마겠네요? 3분의 2.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도 용도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 대체해 주세요도 3분의 2지. 예. 입주규제는 없으니까 안 냈죠. 이게 되신 거예요? 예. 아, 그럼 이 숫자 갖고 틀리게 한 거네. 예. 그럼 앞에서 내가 이 내용 왜 했는지 알겠죠, 이제. 아, 저런 거 나오니까 저 자식이 외우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럼 이제 결정문제 할 건데, 자, 이방권자가 원칙이 특, 광, 특, 시장, 군수고 예외가 아까 누구였죠? 국장하고 도지사. 결정 신청할 때 시장 군수만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했었죠. 특광 특특은 본인이 하니까 시 도지사인데 시 중에 인구가 얼마 이상이면 50만 이상이면 대도시는 대도시장이 직접 한다. 국장이 위반했으면 누가 결정해야 되고요? 국장. 본인이 위반한 거랑 개발제한구역이랑 시가 왔는데 이게 국가계획과 연계됐을 때만. 근데 혹시 수산이란 말이 나오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이잖아요. 수산은 국토부 관할이 아니라 해양수산부 관할이에요. 그래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이란 표현이 나오면 이 국장이란 단어가 뭐로 바뀌냐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만 바뀌어요. 수산이란 말이 나올 때만. 그래서 결정원자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 법조문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법조문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가 도지사한테 신청하죠. 신청에 따라 결정하는데 다만 여기 서울시, 특별시, 특별자 제외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뭐라고 그랬죠 아까? 대도시는 누가 직접? 대도시장이. 그러면 시도지사 대장이란 뜻이잖아요. 맞죠? 시도지사 대장이 결정한다. 그런데 아까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해서 빨리 진행해야 되는 게 뭐였지? 지구 단위 계획을 시장군수가 위반하면 윗사람한테 거치하면 또 속도 느려지잖아요. 일단 지구 단위 계획 관련된 거는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다만 다음에 도시군관리 계획은 누구도 결정한대요? 시장군수.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고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도지구 폐지에 따라 대체하는 거를 시장군수가 도시랑 협의가 됐다면 그냥 네가 결정해. 누가? 시장군수가. 그래서 누구도 결정권자에 있을 수 있어요? 시장군수는 요거가 결정하는 경우는 무슨 계획 관련됐을 때만. 응? 지구 단위 계획 관련됐을 때만. 지구 단위 빨리 신속하게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굴 거쳐가지 않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법조문을 줄여놓은 게 거기 결정신청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볼게요. 거기 1. 결정신청. 위반자가 결정권자한테 즉 시도 대장 예외 국장인데 거기 국장만 결정하는 사유가 1. 박스에 주의라고 보이세요? 국장이 위반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장만 결정하고 개발제한구역하고 시가 왔는 가로 열고 꼭 뭐 써 있어야 돼요? 국가계획 연계. 그리고 수산이란 단어 나오면은 국장이란 단어가 뭐로 바뀐다? 해장.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바뀐다. 그럼 이 사람이
결정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죠? 협의. 협의한 다음에 심의. 잘 보세요. 시도대장 시장 웃으면은 지자체장이니까 지방이겠죠? 국장일 때는 중앙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밑에 협의 1번, 2번에 국장이면 중앙, 시도대장이면 관계행정위원장, 심의도 국장이면 중앙도계위, 이 시도대장이면 지방도계위니까 낼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요 지역 안에 야, 요 용도에 맞는 건물만 지어, 그리고 건물은 규모 여기까지에, 높이 얼마까지에, 이거 건축물의 색깔도 규제해요.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게 지구단위 계획인데,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내용은 도시계획위원들이 잘 몰라서 건축위원회랑 같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건축계획이라서. 그래서 거기 참고 박스 주위에서 그 CF 보이나? CF에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 이 지구단위 계획은 건축계획이 들어있어서 그 시도 건축위원회랑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같이 해라. 그래서 앞으로 공동심의란 표현이 나오면 무슨 계획 관련됐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만 알면 돼요. 무슨 계획일 때?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나서 자, 협의했습니다. 심의했어. 결정하고 나서 아까 고시하는데 그럼 여기 결정된 게 어디까지인지 그림 그려줘야 되잖아요. 그 그림 그려주는 걸 무슨 도면이라고 한다고? 지형도면이라고 해요. 지형도면에 이렇게 결정이 됐다. 빨간 색깔로 이렇게 결정돼. 근데 제 땅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된 거야. 이건 제 땅, A 땅입니다. B 땅은 이렇게 됐어. C 땅은 이렇게 됐고. 그럼 A는 여기만 수용되는 거겠죠? B는 요거 수용 다 되고 요만큼 남는 거고 얘는 아예 다 수용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가 됐는지. 그래서 이 지형도면을 뭐 한때 효력 발생한다. 고시한 때. 그래서 거기 밑에 결정고시 보시면 원칙은 시도대장이 국장이 결정고시하면 이번에 효력 발생식이라고 보이죠? 뭐 그려줬을 때? 지형도면 고시 후 즉시 효력 발생한다. 됐고 그 3번의 타이틀에 기득권 보호란 단어가 나오면 느낌상 이미 득할 권리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권리가 있던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제 땅이 이 땅인데 여기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이었어. 네, 주거지역이었어. 근데 여기가 녹지지역으로 바뀐대. 근데 여기까지가 바뀐대요. 근데 얘가 공사를 하고 있었어. 그럼 이거 못하게 해야 돼요? 계속하게 해야 돼요? 주거지역이라서 주택 지려고 공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녹지지역으로 바꿨대. 못하게 해야 돼? 계속하게 해줘야 돼? 이미 득할, 권리, 권. 이미 허가받아 착수한 애잖아. 얘를 못하게 하게 되면 뭘 줘야 돼? 보상금 줘야 돼. 근데 국가가 돈이 없어서 멋있는 말로 기득권은 보호해줄게. 나 돈 없어.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던 거 해. 그래서 그걸 기득권을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거기 1번에 결정 당시 이미 뭐 한 자면, 착수한 자면, 별도의 조치 없이 계속 가능하게 해주겠다. 근데 용도구역 중에 제일 센 것 중에 시가와가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는 거면 얘네들은 그냥 하지는 말고 3월 안에 특강특특시군에게 뭐 하라고 돼 있네? 신고. 그러면 이거네. 이렇게 기억해야 돼. 원칙하고 예외가 있네요. 자, 이미 권리를 갖고 있었다. 기득권을 갖고 있던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허가 다시 받아야 돼? 계속해. 그걸 기득권 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착수한 자는. 근데 예외적으로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매달 안에 신고는 하래요. 3월 내에 신고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할 수 있게 해주겠대. 그럼 원칙이 대부분인데 20개를 외울래요? 이 시수 3신 하나 외울래요? 시수 3신 하나 외우면 돼. 시수 3신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 시수 3신. 시가와랑 수산은 매달 내. 3월 내 뭐 하면 돼요? 신고. 근데 이거 허가 받아라도 냈고 3월을 6월로 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수 3신 이렇게 기억해야 돼. 시가와 수산은 매달 안에 신고하세요? 3월. 그래서 자, 해볼까? 자, 여기 효력 발생 시기라고 해서 이제 법조문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31조. 그래서 도시군관리계 결정의 효력은 지정되면 뭐 한 날?
근데 예전에 얘가 결정고시 515였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515 다음날 이상하게 꼬셔요. 그래서 지정되면 고시 하자마자 효력 발생한다. 그리고 기득권 보호라는 게 일반적인 지역의 경우에는 내가 이 결정이 될 당시에 이미 사업의 공사에 착수까지 했는데 못하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착수한 자는 결정의 관계 일시 없이 사업 공사 계속한다. 이걸 기득권 보호라고 해요. 근데 조심할 게 시가화랑 수산 있죠. 지정 당시 하던 자는 기득권 보호해주니까 착수한 자는 계속 가능하지만 시, 수, 삼, 신. 시가화, 수산은 매도할래? 3월래 뭐는 하세요? 신고하고 계속하게 하는 거니까 자꾸 얘를 갖고 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요거 뭐 그려주라고 했는데 자 이걸 누가 그릴 거냐라고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 누가 그려야 되는지 봐요. 기초조사 한 사람이 그리는 게 제일 잘 그리겠지. 기초조사 누가 했죠? 이방권자. 그럼 원칙이 누가 그리면 되겠네? 특광 특특시장군수가 그리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국장이나 도지사가 입안하면 얘도 그릴 수 있는 거네. 그럼 지형도면은 누가 그려요? 그럼 누가 그리는 거예요? 이방권자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형도면의 작성자라고 법조문에는 원칙은 특광 특특시군 예외 국장 도지사 써 있거든요. 줄여서 네 글자로 뭐죠? 이방권자잖아. 그래서 옆에 내가 조그맣게 이방권자로 기억해 두면 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친절한 선생님이 어딨어. 기분 나쁘게 하네 진짜. 지형도면은 이방권자가 그리는 거예요. 근데 급수가 제일 낮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제일 낮은 사람. 시장군수 있잖아. 윗사람이 누구죠? 도지사. 그래서 시장군수만 도지사한테 승인 얻게 돼 있고 얘가 어디다가 그리냐면 입안하는 사람이 요 지적이 표시됐다는 얘기는 땅에 지번이 써 있어요. 102번지, 103번지. 근데 거기에다가 결정된 내용을 표시해서 만든 도면이라고 그래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외에다가 결정된 사항을 도면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려요? 라고 하면 네 글자로 뭐예요? 이방권자. 어디에 그려요? 그럼 어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결정된 내용을 표시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뭐 했을 때? 고시. 지형도면 작성하고 뭐 하면? 고시하면 그때 효력 발생하는 건데 급수 제일 낮은 누구만? 시장군수만 도지사한테 승인 얻어라. 그러면 대주에서 확인이 좀 제대로 됐네. 그러면 30일 안에 통보해주게 됐습니다. 승인 통보. 특광 특등 본인이 작성했기 때문에 승인 안 받아요. 도면이 요건데 자 요거 하나 보여줄게요. 자 요걸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자 지금 뭐 써있죠? 43-23 대 써있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 지적이에요. 근데 여기 산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있어? 왼쪽에 있죠. 근데 딱 봤을 때 지형이 안 보이잖아. 얘는 지형도예요. 왼쪽이 산 등고선 봐서는. 그리고 오른쪽에 도로 있고 건물이 있네. 이거 지형도야. 그러면 요 위에 거를 여기다가 표시해요. 그래서 지형도인데 지적을 표시해. 그래서 아까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라고 그랬잖아. 이해되신 거예요? 지형도에다가 지적을 표시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가 자연녹지예요. 여기가 시설이에요. 결정된 거 그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지적이 표시되어 있는 지형도의 결정사항을 그림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지형도면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서 뭐만 나오냐면 누가 그려야만 나와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 이방권자가 그리는데 시장군수는 승인 얻어야 된다. 며칠 안에? 30일 안에 해주겠다. 그거.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만 보면 되는 건데 그걸 말로 써놓은 게 자, 그 맨 밑에 공람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세요. 자, 이제 시장 군수 그리고 시장 군수나 특강 특특 시장 군수에게 송부 받으면 일반인들한테 와서 보여주라고 공람시켜라. 그럼 이제 이 결정이 딱 됐죠?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까 총 몇 가지였냐면 109페이지 가시면 도시군관리계획은 아까 용3 나온 데 있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그리고 무슨 시설 넣어야 되고 기반시설 그리고 도시개발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거 하려고 지금 앞에 있는 계획 절차를 거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이런 게 나오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용도 뭐부터 해야겠네 그럼? 용도 지역이 맨 위에 있죠. 용도 지역 4개 용도부터 봐야 되니까 뒤로 넘기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을 것 같고.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봐야지. 이제 여러 번 봤으니까, 자, 도시군관리계획은 입안에서 무슨 절차고요? 결정. 입안하는 사람이 원칙이 특광, 특특시군, 예외국장, 도지사. 결정권자는 원래 시도대장이고 예외국장인데 시장군수가 아까 무슨 계획 관련돼서 입안하면? 지구단위계획. 그럼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그랬죠? 그럼 결정하고 고시한 다음에 뭐 그려줘야 돼? 지정되면 고시하면 요때 효력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기초조사할 때 기본계획 똑같은데 뭐가 하나 추가됐다. 공람은 며칠 이상? 그리고 여기 도시니까 특광, 특특, 시군, 의회 의견 들으면 되고, 지혜는 근데 아까 지혜는 뭐 없다고 그랬는데, 지방의회 안 듣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지혜는 지 없다고 그랬는데, 지구단위 계획은 안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언제 했어 해봐. 지구단위가 안 듣는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맨 위에 상위 계획으로 여기 기본 계획에서 야 우리 도시 앞으로 이렇게 만들 거야. 20년 뒤에는 요 정도 도시를 만들 거야. 라고 얘가 지금 짜놨으니까 얘가 지금 보고 있죠. 돋보기로. 그럼 요거 보고 짜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이잖아. 그러니까 도시군과 입안자잖아, 이 사람. 그럼 이거 보고서 이렇게 도시 만들겠다 짠 거가 도시 관리 계획입니다. 두 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부를 때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얘가 광역도시 계획을 짰고 얘가 기본 계획을 짠 거예요. 그럼 요 관리 계획은 요거에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상위 계획인 광역하고 기본 계획에 부합되게 짜야 된다. 이게 상하 위계 질서라고 하는데 요 용계 기도지 관련된 걸 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프린트가 1페이지, 2페이지 있죠. 2페이지 보시면 요거거든요. 프린트 찾았어요? 거기 보시면은 요거 확대해 볼까? 왼쪽이 요거죠. 제가 아까 국토부 밑에 특광, 특특, 도인데 우리가 도시 그러면 특광, 특특, 시, 군이랬죠. 그중에서 특별시는 구로, 광역시는 구하고 군인데 특별자치시랑 자치도는 이 시군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려왔다 올라왔다 왔다 갔다 했댔지. 도는 시군인데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뭐라고 하고? 대도시는 자기가 밑에다가 그냥 구를 둘 수 있어. 행정구에 우리가 말하는 자치구가 아니에요. 근데 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있죠. 근데 의정부시는 50만 이상이 안 돼서 구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구청장은 이 구청장이 아니라 요 구청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매갈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 그래서 도시 그러면은 도시가 아까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고 특광, 특특, 시군에서 오늘 했던 내용들 여기다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이고 용도적 바꿨던 거 얘기한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할 게 광역했고 기본계획했고 관리계획 했을 때 아까 용계 기도지 입이 있었죠. 그럼 얘는 성격이 광역하고 비구속, 기본하고 비구속에서 여기 요 세 글자 들어가면 광역, 기본, 종합 들어가면 비구속이니까 성격이 있어서 요거랑 구속적 계획 성격이랑 다르다고 해서 했던 거. 판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똑같잖아. 그때 보였던 거랑. 안 놀랬어요? 너무 똑같은데? 그래서 요거고 그거를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요거 나올 거야. 자, 여기 맨 위에 보시면은 저랑 똑같이 생긴 애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그거 보시면은 암기하지 말고 자주 봐요 라고 써놓은 거는 광역도시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있어야 된다. 광역계획권. 지정이 되고 나서 광역도시계획 짤 거고 한 개 도시의 계획은 도시군 계획인데 도시군 계획은 몇 개로 나눠지는 겁니까? 그럼 뭐로?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나눠졌었어요. 그러면 순서가 자, 비구속이니까 수립해서 승인이고 다 기초조사인데 여기는 공청인데 얘는 뭐로 바뀌었고요? 주민공람. 지방의회는 똑같죠? 의견 제시 다 며칠 내에 하랬죠? 30일. 아까 했던 거 제가 다 써놨다고. 그리고 수립한 사람이 보내면 이제 승인 처하는 거고 협의 여기 뭐예요? 심의고 승인인데 결정하고 나서 뭐 한다고 돼 있는데 고시. 얘는 공고한다고 그랬죠? 그럼 얘는 내용이 5가지. 얘는 내용이 14가지인데 제가 9개로 줄인 거예요. 얘는 시험에 잘 안 내고 얘를 낸다고.
용계, 기도지, 입 돌아갔네 이거. 이게 됐죠? 해야 되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거. 기본서 갖고 정리하려면은 이거 60페이지인데 이걸 한 장을 줄여놓은 건데. 그럼 이제 하나 더 할까? 여기서 확대해보자. 제가 도시군 기본계획 할 때 도시군 기본계획 모든 도시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단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 경계 같지 아니야. 인구 얼마? 10만이 한 안 짤 수도 있다.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에 모두 포함되면 안 짜도 된댔죠. 모든 도시계획은 기본계획은 다 짜야 되는데 안 짜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얘가 짰으면 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구속력이 없으니까 행정쟁송 대상이 안 되는데 구속력 있는 거는 행정쟁송 대상 된댔죠. 예. 됐고. 기본계획은 기초조사할 때 토했다 2개가 있는데 얘는 보니까 뭐 하나가 더 있네. 환경성 오토가 추가가 된 거죠. 예. 그리고 주민 공람하고 지방 의견 들을 때 지혜는 아까 뭐 없댔지? 지혜는 뭐 없다? 지혜 없다. 지구단위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방 의견 청취할 때 용관계는 듣는데 지구단위 계획은 안 들어요. 그래서 답이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야. 그리고 이방권자 원칙이 특광, 특특, 시군이고 예외 국장 그리고 도지사인데 요거까지는 안 외워도 되고 국장, 도지사만 있다 정도만 아시랬죠. 그리고 결정권자가 시도대장, 예외국장인데 시도대장일 때는 지방행정기관장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인데 국장일 때에는 누구로 바뀌어요? 중앙으로만 바뀌는 거야. 아까 제가 심의할 때 이 계획 나오면 공동심의하라 했어요. 건축위원회랑. 건축계획 갖고 있는 거. 지구단위계획.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관련됐을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이 건축계획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랑 도시계획위원회랑 공동심의해라 이랬었잖아요. 맞죠? 그리고 결정은 원래 자, 결정 고시하고 바로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지형도면을 고시해줘야 돼. 그렇죠. 지형도면 고시하는 효력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시도대장은 공보에, 국토부 관할은 공보에, 관보에. 그래서 공보 또는 관보에 고시하고 그 다음에 국장이 결정하는 거는 본인 위반한 거,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는 국가계 연계일 때 수사는 누구로 바뀌어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바뀐댔잖아. 요거까지만 하면 돼. 요거만 달달 하면 세 문제 나오는 거야. 세 문제. 그러니까 41번, 42번, 43번이었어 작년에는. 41번, 42번, 43번이었다고. 그럼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볼까? 지겨워 죽겠네. 나 이거 다 외웠는데 나 이거 또 하고 있어요. 손 대는 순간 이제 나올 때도 됐어. 광역이죠. 비구속이죠. 얘 뭐? 수립. 예. 수립. 얘는 위반. 얘는 승인. 승인. 결정. 얘 뭐부터 해야 돼? 기초조사. 들어봐. 공청회. 그 다음에 지방의회.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인데 기초조사에서 그렇지. 그거 맞히면 진짜 많이 맞힌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지방의회고 의견 제시는 다 며칠 안에 하세요? 30일. 공청회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해서 그 기간에 오면 되고 공람은 기간을 며칠 이상 줘라. 14일 이상 줘라. 보내면 협의하고 심의 거쳐서 그 다음에 승인하는데 같은 도에 있으면 시장수가 짜서 누구한테? 도지사. 시도에 걸치면 시도의사가 짜서 국장. 몇 년 안에? 안 하면 도지사 국장이 직접 짠댔죠. 시장수가 안 짜면 도지사가, 시도의사가 안 짜면은 국장이 요청하면 같이 짤 수도 있다. 공동수립 가능한 거죠. 얘 기본계획 보는 순간 언니예요, 오빠예요? 언니. 따라요, 언니. 오빠 해봐요. 오랜만에 듣는데 기분 좋은데. 크게 좀 해줘, 오빠. 오빠란 말을 들어본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럼 여기 언니라고 그랬어요. 언니 누구만 나와야 되지? 특광, 특특, 시장, 군수고 특광, 특특은 본인이 확정하는데 시장, 군수만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 얻어라.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 똑같이 특광, 특특, 시군인데 예외 누구 있었어요? 국장하고 도지사. 결정은 시도대장인데 예외 국장이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관련돼서 시장군수가 위반하면 결정은 시장군수가 한다. 끝. 이거를 시험 보기 전날까지도 공부한다고. 시험 보기 전날은 그냥 한번 표 딱 보고 끝내버려야 되는데
그날 이거 하고 있으니까 공법 재미없는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3년 동안 공부한 사람도 저거 하면 아이씨 뭐 이래요. 예. 근데 내가 처음 하는 분한테 이걸 왜 하냐면 이거 해두고 나면 뒤에가 속이 편해. 예.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없거든. 지금 어려워 죽을 것 같잖아 지금. 할만해요? 내 강의 너무 잘했나 본데? 예. 어떡하지? 예. 그러니까 요거 왔다리 갔다리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문제 하나 풀어보자. 용어정의 묻는 무형 중에서 지금 여기 도시공간의 내용 중에서 아까 용계, 기도, 지입 있었죠. 그래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기반시설인데 아까 기반시설이 46개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46개가 있는데 그 46개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게 나올 거야. 그럼 이제 그 페이지 110페이지부터 잠깐 보실까? 110페이지 보면은 1번이 용도 지역의 지정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2번은 오른쪽 페이지에 용도 지구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112페이지 가면은 113 가면 용도 구역 나오죠. 이게 용쓰리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116페이지 가면은 용계, 기도, 지라고 했을 때 지가 뭐였지? 그래서 제가 지구 다니기 시험에 나오는 것만 표를 하나 만들어 본 거예요. 그 표고, 그 다음에 지구 다니기 끝나고 나면 저기 121페이지 가보세요. 자, 120가지가 도시군관리계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내 땅에다가 내가 건물 짓는 거잖아. 이제부터 나는 개발행위 해야 되니까 챕터가 이제 계획 파트가 끝나고 개발 파트로 바뀌어요. 그래서 개발 파트에서는 내가 이제 서울시 안에 살고 있는 내가 서울시 관리계획에 맞게끔 내가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하는 개발행위는 서울시 도시군관리계획 짠 사람한테 이거 내가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걸 개발 허가 제도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계획이 끝나고 나면 개발행위 허가 파트 나오고, 이거는 사적 개발행위인데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나 물어봐야지. 도로 설치하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무슨 시설인데 이거? 그럼 이거 기반에서 설치하는 것도 개발행위잖아요. 그럼 이거는 공적 개발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애가 땅을 갖고 있는데 여기다 건물 짓는 거는 이건 사적 개발이에요. 공적 개발도 있고 사적 개발도 있는데 기반시설이 46개가 있는데 그 46개가 127페이지에 3번 가보세요. 127. 제가 아까 도로는 이름이 몇 개라고 그랬죠? 3개. 3개. 그러면 도로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1번에 기반시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설치하기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했다. 그러면 2번에 뭐가 되어 있어요? 도시군계획 시설. 둘 이상에 걸치거나 이용한다. 그러면 3번에 관시설이에요. 근데 이제 표현이 이제 앞에 수식어가 뭐냐에 따라 단어가 달라지는 것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용어정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자, 요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암기를 안 하면 못 푸는 문제 있어요. 아까처럼 그냥 절차 개념만 잡아두면 푸는 문제가 있지만 암기가 안 되면 못 푸는 문제도 있는데, 좀 전에 기반시설이 46개가 있는데 거기 교통시설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이렇게 쭉 있죠. 그리고 공간시설이 있고 쪽에서 환경 기초시설까지 해서 거기 1번에 표박스 있잖아. 표박스. 1번에 표박스, 기반시설 박스 보이세요? 찾았냐고 그거. 127페이지 보고 있었는데 어디 가는 거야? 127에 1번 박스. 찾았어요? 뭐 대답을 안 하니까 뭐 알 수가 있어야지. 그 박스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를 시험 문제 내요. 어떻게 되냐면 얘랑 연결해가지고 틀린 거 찾아라가 시험 문제야. 근데 이걸 다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공부 잘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잘 나오는 게 딱 저 노란 색깔이에요. 노란 색깔만 딱 기억해두고 시험장 가면 되는데 다 외우고 있으니까 공법 하다가 포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믿어야 돼요. 저만 믿으세요. 제가 23년 동안 살았잖아요. 여기서. 남들은 1타라고 하는데 저는 1타 아니에요. 저는 3타예요. 왜? 공부 계속 해야 돼 이거. 이틀 지나면 저도 까먹는데 여러분도 까먹을 거 아니야. 보세요. 여기
교통, 공간, 유통, 공급, 공공문화, 방제, 보건위생, 환경기초. 이거 평상시 우리가 쓰던 말들이 아니라서 이 말이 있는데도 스트레스 받는데 얘랑 연결까지 잘해. 그러니까 이제 보기 싫은 거지. 잘 보세요. 내가 사는데 있어서 도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쉴 공간도 있어야 되죠. 공원도 있고 녹지도 있어야죠. 그럼 이거를 설치를 시에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로 인프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 기반 시설이다. 근데 교통시설에 보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이거를 연결했는데 교통시설이 아니고 이걸 공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도로가 교통시설이지 뭐 문화시설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틀릴 일이 없는데 주차장은 틀려요. 왜 틀리냐? 폐차장이 여기 있거든요. 폐차장하고 주차장하고 제가 해놨지 지금. 이거 체크하지 안 해도 돼. 내가 다 체크해서 나중에 드릴 거라니까. 이 책은요 다시는 안 볼 거야. 버려도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본소가 나올 건데 여기다가 체크해봤자 나중에 공부 안 해 이걸로. 체크도 하지 말고 그냥 나중에 이건 진짜 걱정 안 해요. 버려도 돼요. 제가 나중에 드리는 교재로 하면 되는데 이 책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 전까지만 보려고 만든 거예요. 제발. 항만, 공항, 주차장인데 여기다가 폐차장을 갖다 놓으면 뭐야? 폐차장은 여기 환경기초라고 돼 있죠. 이걸 원래대로 복원한다라고 해서 환경을 기초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시설들이야. 그럼 예를 들어 하수, 물 처리하는 거죠. 폐수 처리하는 거죠. 폐기물. 그리고 수질 오염 처리하는 거고 자동차 처리하는 거잖아. 그래서 처리하는 거는 환경 기초시설이에요. 앞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무슨 시설? 환경 기초시설. 그래서 자동차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폐차장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어머 아니야 틀려요. 나머지는 다 뭐 교통 관련된 거잖아. 차량 검사, 면허시설, 뭐 운하, 뭐 자동차 정류장. 그리고 공간이란 말이 나오면 넓다예요, 좁다예요? 그래서 공간이 넓은 거 뭐 하는 거야? 공원, 광장, 유원지, 공공공지 뭐 이런 거, 녹지.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넓은 거는 다 뭐예요? 공간시설. 유통이면은 왔다리 갔다리 뭐 하는 거고 공급하는 거죠. 전기, 가스 이런 거겠지. 그래서 유통 업무 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 방송통신, 공동구 조심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혹시 그 지나가다 보면 밑에 파가지고 막 공사하고 있는 거 본 적 있죠? 옛날에 전봇대에 뭐가 있었죠, 이렇게? 전선 있었죠? 요즘에 신도시 가면 이거 없죠? 이거 다 밑에가 있어요, 지하에. 그래서 콘크리트 관 크게 해가지고 제 키 2배 정도 돼요. 그 관에다가 전기선을 닦아놨어, 지하에다가. 그걸 공동으로 묻은 콘크리트 구에서 공동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기, 가스 공급하는 시설이지. 시장, 유료저장이나. 근데 공공문화 체육시설이라고 했는데 그럼 공공성 있거나 문화 있거나 체육 관련된 거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애들 관련된 거예요. 학교, 청사, 문화, 그리고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 공공직업 훈련, 청소년 수련. 이걸 가지고 방지시설이라고 하면 이거 완전 도라이지, 도라이. 그러니까 틀릴 게 없잖아, 여기. 근데 방제는 좀 틀리게 하는 게 환경 기초랑 헷갈리기 시작해요. 하천, 유수지, 저수지인데 방화, 방풍, 방수, 사방, 방. 공통점이 뭐죠? 그럼 막다방자나. 제 막자 시설이니까 방자 들어간 거는 누가 틀려요? 그죠? 사방이 뭐예요? 모래 무너지는 거 막으려고 하는 거. 방화, 불 막는 거죠. 바람 막는 거고. 근데 하천하고 유수지, 저수지인데 비가 안 오면 뭐 올해는 너무 힘들다 해서 뭐라고 그러죠? 비가 안 오는 걸 우리 뭐라고 그러지? 가뭄이 되면 농사 못 짓죠. 그럼 가뭄의 재해를 막으려면 물이 머금고 있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뭐죠? 그래서 가뭄 피해 막으려고 하는 게 저수지라 이게 방지시설이에요. 여름에 비 엄청 왔어. 물 빼야 되죠. 하천 열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천 유수지가 물 빼는 거예요. 홍수 방지하려고. 그러니까 하천 유수지는 홍수 범람하는 거 못하게 막으려고. 저수지는 가뭄 피해 막으려고 한 거라 방지시설이에요. 제 막자고. 그리고 보건위생 그러면 느낌이 뭔가가 깨끗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안 맞아, 얘랑. 그래서 얘랑 안 맞기 때문에 시험에서 얘가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보건위생 그러면 일단 머릿속에 보건위생 이러면 가지 마. 가지 마라 그럼 뭐예요? 가지 마 그럼 무슨 시설이라고? 보건위생 시설이에요. 우리 아프면 가는 데를 뭐라고 그러지?
병원을 좀 어려운 말로 고급지게 종합의료시설이라고 그래요. 가야 돼요? 자주 가야 돼? 가지 말아야 돼? 갔더니 코로나 이번에 변형 걸렸대. 자빠졌어요. 죽은 거야.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장사시설 가야지. 무슨 말인지 알죠? 장사시설 가야 돼? 가면 안 돼? 가면 안 되는 거 무슨 시설? 보건위생시설. 저 같은 사람은 여기 얼쩡거리면 대중 줄 알고 훅 질러요. 그럼 어디 가면 안 돼요? 도축장. 그러니까 가면 안 되는 거 3개 기억하세요. 아프면 가는데 어디? 종합의료시설. 깜짝 놀라 걸려서 죽었어. 뭐야? 장사시설. 대중 줄 알고 훅 뭐야? 도축장. 이건 무슨 시설? 보건위생시설이에요. 그리고 환경기초는 처리하는 거야. 처리. 하수 처리, 폐기물 처리, 수질오염 방지 처리, 빗물 처리, 폐차장, 자동차 처리. 그럼 요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잘 나오는 게 폐차장, 여기 저수지, 유수지 요거 조심하셔야 돼. 그 다음에 넓다 그러면 광장, 공원, 녹지 같은 거. 주차장하고 폐차장 헷갈리지 않는다. 그러면 얘네들을 통칭해서 부를 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모든 시설을 기반시설을 하는데 그거를 2개 이상 도시에 걸치거나 이용하는 거 있죠. 걸친다는 얘기는 길다는 얘기예요. 그죠? 도로는 걸치는 시설이 있겠지. 그죠? 도로는 걸치는 시설이에요. 근데 인천국제공항은 인천 사람만 쓰죠. 같이 쓰잖아. 2 이상이 같이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그걸 뭐라고 부르고? 이걸 설치하겠다고 해당 시에서 도시공관리계 결정을 딱 때렸어요. 그럼 그건 뭐라고 부른다? 도시공계 시설이라 한다. 이게 이제 시설 분류인데 문제 한번 풀어볼까? 21년 32회면은 언제 본 거죠, 이거? 올해 지지난주에 본 거죠? 지지난주에 본 거. 기반시설의 종류와 연결이 틀린 것은? 자, 봐요. 차량 검사, 자동차니까 뭐예요? 교통시설 맞아요? 틀려? 느낌상 맞죠? 제가 저 안 외워도 문제 푼다고 그랬잖아요, 다. 녹지는 넓다니까. 공간시설. 방송통신 공급하는 거니까. 교통공급. 학교는 공공문화체육이죠. 폐기물 처리는 뭐예요? 폐기물 처리? 원래대로 보건한 환경? 기초시설이잖아. 보건위생은 아까 가지 말자 했죠. 가지 말자 종합, 의료시설, 죽었네. 장사시설. 돼지 훅! 도축장. 아니잖아. 다 5번.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자격증 날라오는 거지. 내일. 내일 합격자 발표거든요. 지금 제가 이 앞에 거 이걸 다 외우는 사람이 있다니까 46개를 뭐 어떻게 해서 하는데 뻔히 나올 수 있는 거 제가 아까 체크한 거 그것만 딱 기억하시고 시험장에서 XX 하면 남는 게 답이다 이렇게 하면 돼. 이해되신 거죠? 네. 그럼 이제 5번이 정답이었고 이게 이제 3번 유사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또 나온다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정도만 알고 가셔도 뭐 문제는 싶은데 제가 없는데 강박관념이 있으신 분 있어. 아까 그걸 다 외우려고 하는 분. 그런 스타일은 진짜 공법 힘들어요. 이거 몇 회 문제인지 보실래요? 26회죠. 이때는 기반시설의 종류와 해당 시설을 연결했는데 또 틀린 거 찾는 거네. 자, 폐차장은 처리하는 거지. 환경. 기초시설, 교통시설 아니잖아요. 다 몇 번이에요. 유원지는 넓다. 공간시설. 청소년 좋은 거니까 공공문화, 체육시설. 저수지는 무슨 피해 막자고? 가뭄. 가뭄 막는 거니까 방제죠. 예. 그리고 하수 처리니까 환경 기초잖아요. 예. 이해되신 거예요? 이거를 한번 딱 듣고 문제를 풀 정도면 여러분 머리 나쁜 거 아니에요. 제가 강의를 잘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건데 근데 이게 3일 지나면 좀 까먹을 때쯤 됐을 때 반복하시면 따로 별도로 시간 내서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폐차장 나오면은 이거 처리하는 거구나 복원하는 거니까 환경 기초시설인데 교통시설이라고 해서 주차장하고 헷갈리게 한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세분되는 것까지는 요즘은 잘 안 나오니까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한 게 무슨 시설 한 거죠? 기반시설 하는데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대한민국 전국당 무조건 뭘 지정해 놔야 된다고 그랬지? 용도지역. 그래서 제가 첫날 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거를 기억을 해야 돼.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숙제를 줄 건데 네이버라고 아시죠? 네이버 가면 네이버 밴드에 제 밴드가 있어요. 여기 공법의 신이라고 써있는 거 있죠? 그 밴드 들어오시면은 숙제 내놨는데 어저께 아침에 제가 올린 거거든요. 여기
건축물의 규모 제한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이제 건폐율 용적률 써놓은 거고, 그 밑에는 빈칸 보이죠? 요 위에 거 본 다음에 한 1분 있다가 밑에 거에다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써져 맨 처음에. 근데 하고 난 뒤에 쓴 다음에 다시 다음번에 볼 때는 이게 기억나요. 제가 다 해봤어요. 별짓 다 해봤는데 올바른지는 딱 보고 그 다음에 밑에서 거기서 한번 검토할 때 키워드 되는 거를 기억해야 되니까 밑에다 키워드 써놓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건폐율 용적률 줄여놓은 건데 숫자가 네모 박스 돼 있을 거야. 숫자 네모 박스 돼 있죠. 저는 오늘 건폐율 외울 거거든. 집에 가서 이거 이제 써봐야 되는데 그게 써지나 뭐 해봐야지. 고난자랑. 그래서 밑에 보면 여기 파일로 다운받아서 프린트해도 되는데 프린트하면은 귀찮잖아요. 그냥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 보면서 거기다가 써면 돼. 그래서 밑에다가 댓글로 이렇게 숙제하고 계신 분 보이세요? 쓴 거 보이세요? 이걸 왜 하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분은 아예 처음부터 썼죠. 아까 그 위에다 쓰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한 번 딱 써야 될 게 있고 안 써도 될 게 있어요. 다 쓸 필요 없어. 공법 양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것만 제가 올릴 거거든. 시험에 나오는 것 위주로 연습을 해둬야 되기 때문에 제가 3년 전부터 해보니까 중요한 핵심만 잡아 딱 놓으면 나머지는 책 이렇게 오른쪽을 읽기 하면 돼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려고 그러면 양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공법은 제가 양을 줄여 나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분도 계시고 여기다가 그냥 화면에다가 이렇게 쓰신 분도 있고 여기다 써서 이제 올리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의무적으로 일단 해놓으면 뿌듯하거든요. 근데 요 내용이 내가 조금 있어야겠다 그러면 네이버 가셔서 네이버에서 자기 밴드 하나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밴드에서 밴드 만들기라고 있죠. 그래서 내 밴드 하나 그냥 만들어. 뭐 취미 동호회. 그래서 이걸로 하겠다. 그다음에 비공개 밴드다. 체크해버리고 나 혼자 볼 거니까 완료 누르면 밴드 이름 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나만의 뭐 공법 어쩌고 한 다음에 만든 다음에 필요하면은 이제 여기서 밴드 올라가는 게 하루하루 지나가고 나면 나중에 그걸 못 찾아요. 그래서 여기 내가 좀 봐야 되는 거다 그러면 여기 공유하기라고 보이죠. 눌러가지고 그 밴드로 옮겨.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다 옮기겠다 그럼 여기다 이거 딱 클릭하면 여기 그걸로 가 있어요. 내 걸로. 그럼 나중에 내 것만 내가 보면 되잖아. 제발 이해되셨죠? 근데 이걸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시연을 하는 거를 못하는 분이 있으니까 이거 일부러 한 거니까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예. 자료는 여기 예전에 올렸던 자료들 여기 다 있거든요. 예. 나중에 올렸던 자료도 참고해서 보시고 여기 있는 자료를 제가 안 지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내가 지금은 빡시게 안 하지만 1월달 넘어가면 1월달부터는 이제 매일 한 문제씩 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300문제 정도를 여기서 풀 거야. 문제집에서도 풀 거고. 그럼 효과가 당연히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 말이 이해되셨죠? 네. 그럼 이제 용도 지역 들어갈 건데 아까 페이지 110페이지로 잠깐 와보세요. 용도 지역의 지정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맞는지 보세요. 자, 용도 지역은 무슨 계획으로 정한다? 우리가 세 가지 계획 배웠잖아요. 광역도시계획도 있었고 도시군 기본계획도 있었고 도시군 관리계획도 있었잖아요. 근데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하려면 무슨 계획을 짰어야지? 도시군 관리계획이잖아요. 그럼 그 결정권자가 지정하겠네. 결정권자가 원칙이 시도, 대장, 예외 국장이었죠. 그럼 높은 사람부터 쓰면 국장, 시도지사, 대장. 그럼 얘는 용도지역은 국장, 시도지사, 대장이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한다라고 해야 되죠. 그럼 보시면 거기 첫째 줄에 국장, 시도, 대도시, 시장이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걸 뭘로 한대요? 도시군 이걸 외워야 됩니까? 안 외워도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이걸 외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공부 방향을 잘못 잡는 사람들인 거예요. 전 지금 방향 설정할 때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얘를 읽을 때마다 외우는 게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니까 결정권자가 지정하겠구나.
결정원자는 시도, 대장, 예외, 국장이니까 주어가 국장, 시도, 대장 써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그럼 밑에 용도 지역이 크게 이제 총 21개라고 해서 그때 4, 9, 21 했던 건 기억나죠? 4용도 9개 지역 총 21개 용도인데 그 용도 지역마다 건축 제한하고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해놨다고 그랬는데 그 표는 10페이지를 제가 줄여가지고 여기다 넣은 거예요. 이 표는. 기본서 10페이지짜리인데 제가 1000장으로 줄인 건데 용도 지역 요거 하나만 제대로 만약에 11월달, 12월달 갖고 가도 3월달, 4월달에 오시는 분은 여기 이것 때문에 쓰러지거든. 근데 그때 3월, 4월달 오신 분은 기초 강의를 또 안 봐요. 기본 이론 봐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준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오늘 용도 지역 다 끝내버릴게요. 잠시만 쉬겠습니다.